시니어 여러분, 건강검진표에서 중성지방 수치를 그냥 지나친 적 있으신가요? 중성지방은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혈관을 막고 심장과 뇌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함께 나타나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오늘은 중성지방이 무엇인지, 왜 관리가 중요한지,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 낮추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성지방, 영어로는 트라이글리세라이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 중 에너지로 쓰고 남은 것이 지방 형태로 몸에 저장된 것입니다. 적당한 양은 에너지원이 되지만 너무 많아지면 혈액 속에 떠돌며 혈관을 막게 되죠. 작동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남은 당과 지방은 간으로 이동합니다. 간에서는 이것들을 중성지방으로 전환해서 혈액 속으로 보내죠. 문제는 이 중성지방이 너무 많아지면 혈액 속에 쌓이면서 혈관 벽을 두껍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혈압이 상승하고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심장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중성지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통증도 없고 증상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기검진으로 혈액 검사를 하는 것이 유일한 확인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숫자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중성지방이 높아질까요? 주요 원인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식과 폭식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섭취한 당과 기름진 음식이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특히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으면 중성지방 수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두 번째, 운동 부족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지방을 연소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성지방이 더 쌓이기 쉽죠. 세 번째, 알코올 섭취입니다. 술은 간에서 바로 중성지방으로 전환됩니다.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네 번째,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중성지방이 더 잘 쌓이는 이유죠. 다섯 번째, 동반 질환입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중성지방 수치는 더욱 악화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운동 부족, 식습관 변화, 나이, 이 3가지가 핵심 원인입니다.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하는 이유죠. 그럼 중성지방이 높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동맥경화입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피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이죠. 둘째, 심장질환입니다. 심근경색, 협심증 같은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뇌졸중입니다. 혈전, 즉 피떡이 생겨서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반신마비, 언어장애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죠. 넷째, 지방간입니다. 간에 지방이 쌓이면 간 기능이 저하됩니다. 지방간은 방치하면 간경화, 간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췌장염입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매우 높을 경우 급성 췌장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부분의 사람은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아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성지방은 숫자로만 확인 가능합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중성지방을 낮추는 식습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 음료와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세요. 설탕, 빵, 면, 음료수는 중성지방의 주범입니다. 특히 탄산음료, 주스, 이온음료 같은 것들은 당 폭탄이에요. 식사 시에는 흰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 대체하세요. 흰빵 대신 통곡물 빵, 흰 국수 대신 메밀국수나 귀리를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좋은 지방을 섭취하세요.
지방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등푸른 생선, 예를 들어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오히려 혈중 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유도 좋은 지방입니다. 반대로 튀김, 버터, 가공육, 패스트푸드는 최소화하세요. 세 번째, 술을 줄이세요. 알코올은 중성지방을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하루 한 잔쯤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맥주와 소주는 중성지방 수치를 급격히 올리는 주범이에요. 가능하면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좋고, 어렵다면 주 1에서 2회로 제한하세요. 네 번째, 채소와 식이섬유를 늘리세요. 식이섬유는 혈중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소, 콩류, 귀리, 현미, 고구마, 브로콜리 같은 식품을 매일 섭취하세요. 특히 식사 시작 전에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은 하루 이틀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3개월 후 검사에서 수치가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식습관만큼 중요한 게 바로 운동입니다. 첫째, 걷기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중성지방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방법이에요. 빠르게 걷기, 가볍게 뛰기, 계단 오르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중성지방 연소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아침에 하는 게 좋습니다. 공복 유산소는 지방 연소 효과가 더 크거든요. 둘째,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지방 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스쿼트, 런지, 플랭크 같은 맨몸 운동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도 하루 10분씩만 투자하세요. 셋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중성지방과 혈당 수치를 모두 높입니다.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식욕이 증가하고 지방이 더 잘 쌓이게 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코르티솔은 지방 합성을 촉진하고 중성지방 수치를 악화시킵니다. 명상, 심호흡, 취미활동, 친구와의 대화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단기간 다이어트나 무리한 운동보다 생활 습관 자체를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바꿔나가세요. 중성지방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검진이 필수입니다.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중성지방 수치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정상은 150mg/dl 미만, 경계는 150에서 199mg/dl, 높음은 200에서 499mg/dl, 매우 높음은 500mg/dl 이상입니다. 150mg/dl 이상이면 관리가 필요하고 200mg/dl 이상이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피브레이트 계열 약물이나 오메가3, 고용량 제제 같은 것들이 처방됩니다. 약물은 절대 임의로 끊지 마세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을 먹는다고 해서 생활습관 개선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약과 생활습관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정기검진은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중성지방은 조용히 쌓이는 시한폭탄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단 음료 줄이고 매일 조금씩 걷고 건강하게 먹는 습관. 이 작은 변화들이 혈관을 살리고 심장을 지켜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중성지방 수치를 관리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은 습관입니다. 하루 이틀의 노력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니어 건강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
바로 혈압과 혈당의 균형 관리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혈관 건강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한쪽만 관리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실전 팁과 구체적인 관리법 꼭 함께 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다뤄주셨으면 하는 주제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